C 언어에서 무한 루프를 거는 방법은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건 증감식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세미콜론만 이렇게 두 번 하면 무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계속 하이가 찍히게 되겠네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건에다가 0만 아닌 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값이나 100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참을 출력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고요.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도 조건에다 여기 두 while문 조건을 여기다 쓰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1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무한 루프를 걸게 되어 있고요. 뭐 이건 잘 안 쓰겠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쓸 것 같고 두 알문에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세미콜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세미콜론 해야 되고요. 포문이나 while문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데요. 세미콜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자, 분기문을 보면요, 브레이크문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문. 이미 우리가 많이 봤었죠. 어떤 무한 루프가 걸려 있을 때, 자, 이런 조건이면 빠져나와라 라고 해서, 무한 루프는 그냥 내버려두면 무한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반드시 뭔가, 어떤 이렇게 if문이나 보통 이런, 다음에 조건을 넣어서 이 조건이 맞으면 빠져나와라 라고 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게 브레이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들을 보면 뭐 이렇게 이런 무한루프가 걸려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써줘야 되고요. 자, 브레이크문은 또 우리 어디에서도 썼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썼었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보면 이런 데도 보면 지금 브레이크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걸려있는 이 블락들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보통 이제 브레이크문이 반드시 쓰이고요. 무한 루프에서도 대부분 브레이크문이 있어서 브레이크문을 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뭐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렇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한루프를 걸어놓고 1부터 어떤 수를 더해야지 많이 넘어가는가 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 일단 누적하는 변수는 항상 0으로 초기화한다 그랬죠. 계속 누적을 해요. n을 하나씩 처음에 1이니까 1부터 해서 2, 3, 4 쭉 더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해지는 게 많이 넘으면 브레이크 해라 라고 하면 여기 걸려있는 이 블럭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n 값과 sum 값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드디어 1부터 141까지 다 더하니까 많이 넘어가네요. 만 10일이 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가지 더해야 되느냐? 141이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많이 넘어가는 값은 얼마냐? 만 10일이다 라고 해서 찍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하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무한 루프가 걸려 있으면 반드시 뭔가 if문과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조건을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물론 포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컨티뉴문은 이 조금 특이한데요. 뭐 저는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브레이크문은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를 빠져나오는 건데요. 이 컨티뉴문은 아랫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으로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면서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가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1부터 100까지 찍으면 1부터 100까지 쭉 찍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if문이 있고 continue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continue 하라 이런 거고요. 자, 이 조건은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하면 빠져나가는 건데 continue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n% e equal 0이라는 얘기는 짝수면 이런 뜻이죠. 짝수면. 이게 나머지가 짝수들은 이의 배수들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자, 처음에 n이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홀수니까 이게 거짓이니까 컨티뉴를 안 하겠죠. 밑에 가서 찍습니다. 1을 찍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다시 n이 증가해서 이번에 2가 됐어요. 자, 2가 됐으니까 이게 참이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컨티뉴문을 실행하는데 컨티뉴문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면서 여기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이 2일 때는요, 밑으로 가서 찍지를 않고, 그냥 바로 3으로 증가되고, 이 조건이 3이니까, 여기가 이제 3이 됩니다. 자, 3은 홀수니까, 이 부분이 3이 아니니까 3을 찍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증가하면 4가 되겠죠. 4. 4가 되면 여기 4를 넣어보면 이제 3이니까 컨티뉴문을 실행해서 다시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다시 증가가 일어나면서 5가 되고요. 이게 참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결국은 계속 이제 짝수들은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하나 증가만 일어나고 홀수들만 찍게 되어 있네요. 홀수들만 쭉 이렇게 찍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컨티뉴문을 이용하게 되면 1부터 100까지 쭉 찍는 게 아니고 홀수들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이 컨티뉴문 없이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컨티뉴문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소스를 보면요. 자, 원래는 이 소스는 지금 1부터 쭉 100까지 찍는 거였어요. 세 칸으로 해서 스페이스 하나 있고 찍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들만 찍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not equal 1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짝수들만 찍을까요? 그렇죠? 짝수들만 찍는 거고, 자, 이렇게 홀수들만 찍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굳이 내가 홀수만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n 더하기는 2라고 하게 되면 1부터 이렇게 2씩 증가하니까 홀수가 되겠죠.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굳이 나머지를 구해서 0과 비교해서 그러면 컨티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컨티뉴문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초보자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로직을 따지기가 어려워서 자, 많이 사용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이용해서 이런 도전 과제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받은 수에 배수를 출력합니다. 자, 5를 입력하면 5의 100가지의 배수, 3을 입력하면 369 쭉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꾸 뭔가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내고 해봐야지 실력이 많이 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문 중에 고투문이 있거든요. 고투문은 몰라도 됩니다. 이게 이제 고투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야, 완전 얜 초보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이제 금기하고 있는 문장이 고투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무슨 수치 해석이나 뭐 이러는 거 할 때 뭐 삼중적분을 해서 뭐 결과가 맞으면 뭐 튀어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가 여러 개 걸려 있을 때 이제 어떤 조건이 맞으면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쓴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블럭 하나만 빠져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포문이 3중으로 걸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브레이크 걸렸다고 해서 이 블럭을 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그때 실습 문제 예제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고투문은 어떻게 쓰냐면 고투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레이블을 씁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이 프로그램 중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루프, 자, 이 루프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프린트 문이 실행이 됩니다. n이 하나 증가가 되고요. 루프를 만나면 go to 루프 하게 되면 1로 가요.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n이 계속 증가하고 해서 마치 포문처럼 쭉 계속 뭐 n이 1부터 해서 증가되는 무한 루프 포문처럼 해서 1, 2, 3, 4, 5, 6, 7, 8을 계속 찍겠네요. 그래서 초보 때는 이제 이런 걸 알려주면 신기해가지고 꼭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초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루프가 다중으로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루프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제 그때 고투문을 사용하는 정도이지 일반적인 로직에서는 이 고투가 있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리로 가라고 하니까 야, 이건 뭐야? 도대체 무슨 논리야? 라고 막무가내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고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문을 배웠는데요. 어때요? 좀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어문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내고 이렇게 소스도 해보고 실행 결과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문제를 내보고 여러분들 해보면 좋겠고, 요즘 좀 챗GPT도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뭐 챗GPT한테 부탁해도 돼요. 그래서 간단한 제어문, if 포문을 이용한 무슨 게임을 만들어주고 설명해줘. 아니면 네가 좀 문제 좀 내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내서 해결을 해보면 이제 흥미가 좀 더 생길 겁니다.